안녕, 밍크 의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솔직하게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맘때쯤 되니까 제가 인턴 때 응급실 당직 서던 생각이 나가지고, 왜냐면 지난주에 저희 인턴 동기들 만났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인턴 때 저희가 같이 당직 서던 얘기, 응급실 근무 서던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의사였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제가 응급실 당직을 서던 때였는데요. 20대 남자 환자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것도 음주운전 병원에 실려왔어요. 크게 다치진 않았고 약간 쓸린 상처를 소독하고 그냥 집에 보내면 되는 환자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더가 내려졌고 저 인턴이어서 이제 드레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처치실이 되게 으슥한 곳에 폐쇄되어 있는 방에 있었고 그 환자는 아프다고 막 소리를 꽥꽥 지르던 상태였고 이제 드레싱을 하려고 발목 쪽에 이렇게 걷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전자발찌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전자발찌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전자발찌가 달려있다는 것은 성범죄자라는 거죠. 이 사람의 위치 추적을 위해서 달아놓은 게 전자발찌잖아요. 전자발찌를 한 환자의 상처를 소독해 주러 여자 인턴이 폐쇄된 처치실에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환자와 둘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너무 응급실이 바빠가지고 그 어디도 누가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보안 요원도 없었고. 약간 움찔했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열이 받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피해를 받은 여성 혹은 남성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 텐데 요거까진 거 가지고 지금 아프다고 꽥꽥대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보통 그 정도의 상처는 생리식염수로 소독을 하는데 열도 받고 막 잠도 못 자가지고 약간 정신이 돌아가지고 상처 소독할 때 되게 아픈 클로렉시딘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걸로 소독을 하면 약간 자지러지거든요. 그런 상처에 소독을 잘 하지 않는 굉장히 센 소독약인데 나중에 인턴 동기들이 내가 그래가지고 그걸로 얘 빡빡 문질렀다고 그래서 저 맞을 뻔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너 미쳤냐면서 너는 자기 프로텍션도 안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저 좋은 의사인가요? 못된 의사인가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당시 저는 어떤 의사였을까? 물론 소독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긴 했는데 일단 너무 위험한 상황에 저는 노출됐고 환자는 아프다고 깨깨거리면서 막 저를 패려고 했고 그래서 아직도 그 상황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어떤 의사회 활동을 할 때 그 어린 여의사들의 프로텍션, 보호에 대해서 이런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얘기를 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별로 안 놀라는데 뭐 여성의학 하시는 교수님들은 진짜 너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어떻게 그런 뭐 인권 침해 같은 그 일이 벌어지냐, 근로자의 인권은 어디 갔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병원에서 사실 그런 일들은 너무 비일비재에 일어나가지고요. 전공의들의 인권이라는 거는 거의 뭐 바닥에 깔려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인권이라는 걸 생각해본 적도 없어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술 취한 한 50대 남성이 응급실에 왔어요. 여자 한 분하고 같이. 여자분이 119를 신고했는데 신고 사유는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잠들었는데 잠에서 안 깨길래 119를 불렀다. 근데 어디가 뭔가 이상해서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잠에서 안 깨서 택시처럼 부른 거예요. 일단 거기서부터 좀 화가 나죠. 아니 119가 얼마나 귀중한 자원이고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한테는 얼마나 이게 필요한 자원인데 이걸 택시처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분이 그 남자분의 배우자도 아니었고 애인 사이였던 거죠. 제가 계속 그 환자의 상태를 여쭤봐야 되니까 어떤 관계냐, 이 환자의 기존의 질환과 먹는 약 그리고 건강 상태를 계속 물어봤는데 계속 대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부터 또 화가 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환자는 계속 술이 취해가지고 막 욕설을 하기 시작해요. 모든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식이 좀 떨어진 환자 같은 경우는 특히 술을 드신 환자는 몸이 산성화되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동맥혈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몸이 산성화되어 있으면 빨리 중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동맥혈 검사는 동맥이 굉장히 두껍고 깊기 때문에 일반 체열을 하는 것보다 찌를 때 아파요.
이거는 간호사가 체열하는 영역이 아니고 의사가 꼭 체열을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거는 좀 저만의 탓은 아니야. 그때 저희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선생님도 화가 나가지고 연주야, 4번 다 페일 알지? 이렇게 하셨어요. 페일, 실패하라 이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여러 번 찌르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 좋은 의사인가요? 나쁜 의사인가요? 이게 근데 제가 일부러 실패하려고 실패한 건 아니고요. 저희 무의식이 시킨 거예요. 아니 진짜 제가 이거는 진짜 맹세코. 왜냐면 이게 겨울쯤 되면 인턴도 말턴이 되기 때문에 거의 던지면 바로 꽂히는 게 동맥혈 검사인데 아니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환자가 막 몸부림치기도 했어. 몸부림치기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내가 진짜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닌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거를 4번 찌르는 게 어딨어요. 근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자가 막 욕설을 막 하면서 뭐 이딴 병원이 다 있냐면서 막 저를 막 때리려고 하면서 막 돈도 안 내고 탈주했어요. 탈주했는데 어디 있었냐면 다음날 아침까지 그 병원 아예 바깥으로 나가는 입구와 입구 사이에 그 간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주무시다 가셨고 그리고 술이 다 깨셔서 가셨죠. 수액도 다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인턴 동기하고 만나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나는 좋은 의사일까? 아니면 나쁜 의사일까? 아니면 좋은 환자인데 좋은 의사고. 근데 나쁜 환자가 있을까? 그럼 같이 판단의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왜 저희가 항상 윤리 수업할 때 그런 거 배우거든요. 사람을 죽인 범죄자가 실려왔을 때 의학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환자를 살리는 게 맞는가? 당연히 살리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그런 생명 앞에서 가치 판단을 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근데 사실 심리적으로 흔들리기는 하겠죠. 이 사람이 굉장한 흉악범이다 한다면. 그런 이제 어떤 윤리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원칙이 명확하지만 어떤 현장에 있어서는 저처럼 특히 이런 저처럼 이제 젊은 어린 의사인 경우에는 가치 판단이 흔들리는 경우들도 생기고 막 고군분투하면서 수련 시기를 보내는 게 저희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를 한번 단두대에 올려놓고 판단해 보시죠.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쓴 매와 여러 조언과 평가를 달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